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구려의 가야 원정, 이 고구려와 그리고 가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세 나라와의 그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재미있게 또 그리고 알차게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고려와 백제의 대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전쟁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근초고왕. 우리 4세기 때의 정복왕입니다. 백제의 정복왕, 기라상 같은 스타예요. 이 백제하면 근초고왕이고요. 또 근초고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의 어떤 업적을 잇는 그런 임금들이 안 나왔어요. 예, 백제의 아주 그 지존 무상입니다. 근초고왕 정복활동 4세기 때에. 자, 재위 기간을 보겠습니다. 346년부터 375년. 자, 이렇게 재위를 했습니다. 정복 군주예요. 자, 그런데 정복만 했겠을까? 아니죠. 또 우리가 강력한 왕권 강화,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왕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백제 왕이 썼던 그 왕관의 모습을, 복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왕위를 부자 상속한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왕권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를 근초고왕이 했다는 얘기죠. 사실 권력은 말이에요,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한 만큼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적인 권력의 계승 구도는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초고왕이 이렇게 왕위 부자 상속을 잘 했어요. 그러면서 뛰어난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 활동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서지방, 자, 랴오허 강의 서쪽이죠. 요서지방, 그 다음에 중국의 핵심 지역이죠. 바로 저기 산둥반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국이 이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산둥반도만큼 중요한 지역이 없습니다. 자, 이쪽하고 그리고 일본, 당시엔 왜라고 불렀죠. 왜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초고왕이 이렇게 진출했다는 것은 어떤 조금 더 우리가 확장된 의미로 본다면은 백제가 저 지역을 어떻게 했다?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제의 어떤 그 본토보다도 해외에 백제가 관할하는 그런 영토가 훨씬 더 넓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고구려 쪽으로 올라가요. 고구려 쪽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미천왕이 중국 세력을 몰아냈었죠. 고구려의 미천왕이 낙랑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출해버렸습니다. 자, 그 미천왕 때 고구려인들이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미천왕이 죽고 나자 중국 애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왕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럼 고국원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쪽으로 빼앗긴 영토를 만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때의 바로 임금이 바로 저 근초고왕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의 고국원왕하고 근초고왕하고 한판 승부 멋지게 딱 했죠. 그런데 고국원왕이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이때의 백제의 전성기의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다라는 얘기죠. 자, 고국원왕을 죽였어요. 이 고구려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백제가 왼수가 되는 겁니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의 사이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구려의 근초고왕이 죽고 나서 소수리 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얼마나 울분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소수리 왕은 말이죠, 냉정을 유지한다. 아버지, 이 슬픔, 이 울분, 그것을 꾹꾹 눌러가면서 우리 고구려의 잘못이 무엇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무엇이 부족하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더 이상은 이 전투만 잘하고 싸움만 잘하고 이런 사람들 뽑는 것이 아니겠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학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죠? 일종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령을 딱 반포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재밌는 제가 그림을 한번 딱 준비해 봤습니다. 뇌물을 받은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율령에 따라 처벌하라. 네, 법률을 딱 만든 거예요. 올해 세금을 얼마나 거둘까요? 율령에 따라 걷도록 해라. 그 율령,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기준으로 삼는 법률을 딱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외래 종교인 불교를 딱 수용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는 내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면 나중에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왕들은 즉 왕 즉 불, 왕이 곧 부처다라는 그런 어떤 세뇌작용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소수림 왕 때에 고구려의 체제 정비가 삼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림 왕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임금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광개토 대왕이다. 이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만주라든가 연해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밑으로 내려옵니다.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유명한 것이 바로 관미성 전투다라는 거죠. 자, 이 관미성은 말이에요. 관미성은 백제의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모습을 보이죠. 조부의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너희들 기다려. 내가 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저 관미성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지도 잠깐 볼까요? 우리가 강화도가 있고 또 오두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오두산성 밑에 파주가 있고 고양시가 있어요. 고양시가 조금만 가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한강을 지나서 육지로 들어오거나 또 육지에서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저 오두산, 파주 쪽에 있는 저 오두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위치적으로. 선생님 저기 가봤습니다. 제가 통일전망대 저기 가봤어요. 네, 정말 모든 게 다 보여. 예, 모든 게 다 보여.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물길이 넓지 않아요. 예, 공격을 하면은 바로 배들이 침몰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굉장히 중요한 요새죠. 이 광개토 대왕은 말이에요. 개마모사를 이용해서 육군만 정말 잘 싸웠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개토 대왕 때에 고구려의 해군도 백제 못지않게 아주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군력을 다 이용해가지고 저기를 딱 치는 거예요.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미성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다. 저기를 딱 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의 전세 때에 이 관미성이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요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구려 군대가 저 성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전략을 세우더라라는 얘기죠. 그 전략이 바로 뭐냐면 성문 앞을 지키는 부대만 딱 남기고 7개의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부대는 말이에요. 야음을 틈타서 밤을 틈타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퇴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퇴각하라. 사실 이 관미성 전투에는요 아주 고도의 스파이 전술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퇴각하라. 그랬더니 백제 군대가 고구려 군대가 퇴각한다. 쭉 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한 개의 부대가 성문을 접수하고 포위를 해서 결국에 광개토 대왕이 저 관미성을 함락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때에 백제 왕이 아신왕이었어요. 아신왕이 고구려의 무릎을 딱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릎 딱 꿇고 다시는 고구려 비위 거슬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관미성을 빼앗긴 백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백제도 한다면 한다는 그런 나라죠. 관미성을 빼앗긴
이 아신왕은요,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시의 정세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라와 외의 정세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외는 이미 백제가 진출했던 지역이고요. 자, 외가 자꾸 신라를 침공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신라도 만만치 않게 외를 침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자,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자, 또 한 가지는 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가야에 대한 압박을 시작합니다. 자, 가야는 근초고왕 때 이미 진출해서 백제가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외와 가야를 끌어들여서 신라를 침공해라. 자, 이렇게 해서 신라를 교두보로 딱 삼아서 근초고왕 때의 전성기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백제의 또 숨은 전략이 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고구려의 가야 원정, 이 전쟁,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이 원인부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핵심 요점 정리, 바로 근초고왕의 정복 활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서, 산둥, 규슈 지방까지 저 지도에 보이듯이 이렇게 해외 원정을 탁 떠났습니다. 자, 떠나다 보니까 고구려의 미천왕 이후에 이 미천왕의 아들인 고국 원왕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영토를 빼앗기게 되죠. 굴욕적인. 자, 그래서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래서 근초고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못 내려오게 했죠. 못 내려오고 함을 더 떠나서 오히려 진출을 해서 북쪽에 상당히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빼앗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전사를 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전사하는 것을 옆에서 봤던 고구려의 태자, 바로 소수림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소수림 왕은요, 이 원수를 갚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 그 울분을 드러내지 않고 잘 참았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키우게 됐던 것이죠. 자, 소수림 왕의 이런 정비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때 너무너무 잘하는 광개토 대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광개토 대왕은요, 할아버지 조부,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강유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자, 이때 백제의 천혜의 요새가 있습니다. 관미성이라고요. 자, 이 관미성을 파주 그쪽에 있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있었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거를 드디어 광개토대왕이 딱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백제가 고구려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럼 백제는 여기서 물러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백제가 말이에요, 예전의 전성기를 되찾기 위해서 외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가야를 끌어들여서 신라를 침공하겠다. 그래서 신라를 교두보로 해서 다시 옛날에 그 잘 나갔던 시절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고구려의 가야 원정, 이 전쟁 첫 번째로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에서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